잠시 잠잠해졌던 이강인 선수의 올 여름 이적설, 라리가의 1티어 기자로 알려진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아주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바로 이제 소문으로만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언급된 상황인데요.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 보도 내용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 선수에게 문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우선 이 보도가 나온 시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신선을 거뒀어요. 아직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역시 최근에 좀 경기력이 좀 흔들리고 있죠. 원정에서 유난히 안 좋았죠. 예. 하지만은 이번에 마침내 본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거의 유력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중요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제 본머스가 뭐 승격팀이라는 점, 물론 뭐 본머스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좋은 뭐 성적들을 좀 내고 있고 경기력도 좋긴 한데 슈팅 숫자에 비해 기대 득점은 이제 맨유가 1.49골 그리고 본머스가 1.19골이었고 빅찬스는 또 양팀 모두 하나씩 있었어요. 즉 이제 본머스가 최소한 무승부는 거둘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뭐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카세미르가 전반 9분에 조금 원더골에 가까운 중거리 슈팅으로 이제 골을 넣으면서 맨유가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테오 모레토 기자, 뭐 15만 8천의 팔로워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기자지만 스페인 라리가를 최근에 열심히 취재하고 있고 스페인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정통한 가운데 뭐 지난 몇 달간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이 기자가 이번 주말 주요 이적 소식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저 이강인 선수를 언급했거든요. 이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보도는 이강인 선수를 언급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간 본인의 이적설 취재 업데이트를 한 것인데요.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비롯한 많은 클럽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강인의 미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아틀레티코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주말이었잖아요.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본인들은 이강인 선수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역제안을 받았고 이런 조금 이제 관심을 식히는 그런 보도들 속에서 마테오 모레토가 어떤 보도를 할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르카에서 이제 구단발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죠. 예, 근데 이제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역제안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면 많은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 거니까요. 예, 그 마르카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뿐 아니라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에 대해서도 이강인 선수 측이 역제안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한국의 재능, 바로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는 구단이 적지 않은데, 이건 1월 달에도 많이 언급을 했고, 브라이튼 얘기도 했는데, 처음 이 이름이 나온 겁니다. 맨유 역시 마요르카 선수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 이제 맨유가 선수 측일 수도 있고, 구단 측일 수도 있고, 영입에 관심을 갖고 연락을 취해왔다라는 걸 처음 밝힌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100% 선수 측에게 문의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 뒷얘기 때문에요. 예. 다만 맨유의 경우 구단 소유권 변경이 확정되어야만 실제 이적 시장에서의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예, 즉 이제 이적 시장에서의 작업이라는 것은 구단과 이적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선수 측에다가 컨디션을 알아보는 상황. 만약에 우리가 그 이강인 너를 영입을 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 팀에 올 생각이 있냐? 이 정도 문의를 한 거에 가까운 거죠. 그가 사실상 1차 접촉에 가까운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퍼를 했다 이런 건 아니고 예. 의향을 물어보다에 더 가까운 거죠. 예. 사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나 김민재 선수나 둘 다 똑같은 상황인 건데요. 구단 쪽에 문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둘 다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랑 개인 합의만 끝나면 그리고 그 개인 조건, 바이아웃 조건의 세부 사항도 선수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마요르카건 나폴리건 이적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이아웃 조항을 질러야지만 보낼 수 있다. 심지어 마요르카는 2천만 유로까지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다만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데 바이아웃 조항 일시불이 아닌 추가적인 네. 금액을 내서 분할 납부는 가능하고 그렇죠. 혹은 이제 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선수를 껴준다거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면 들어보겠다. 네. 테이블을 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폴리는 납볼 세일인데 바이아웃 아니면 네, 그렇죠. 이제 마요르카는 협상하겠다라는 네. 거니까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 모레토 기자도 아는 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정보는 맨유도 문의를 했다라고 이제 구단명을 밝히고 상황을 밝힌 것뿐이지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이강인의 우상 중 한 명이
항상 이 맨유의 스타였던 박지성이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박지성 선수를 존경할 거고 우상으로 삼은 거는 뭐 이제 한국의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얘기긴 해요. 예. 다만 이제 뭐 스타일적으로나 뭐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의 그 커리어상에서 했던 인터뷰를 봤을 때는 조금 뭐 이제 의아한 내용이긴 합니다. 예, 뭐, 그니까, 박지성 선수를 우상이라고 언급을 한 적은 없긴 했었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축구 보면서, 해외 축구 보면서, 뭐, 거기에서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키우는 인물이라면은 누구든지 뭐, 박지성 선수를 보면서 컸을 건 분명한 사실이긴 예. 하죠. 물론 이제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간 게 2005년이었고, 이제 그렇죠. 이강인 선수는 2001년생이니까 5살 때 뭐 기억이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이후에도 박지성 선수가 쭉 활약을 했어요. 예, 뛰었으니까요. 예, 아마 이제 이강인 선수가 또 슛돌이 할 때도 박지성 선수가 네.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챔스에서 뛰는 한국인 선수가 있다? 당연히 또 보면서 꿈을 키웠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강인은 올여름에 와이ल्드카드 떠난다. 뭐 내가 어떤 팀일 것까지 모르더라도 확실하게 올여름에 이적은 될 거야. 즉 이거- 본인이 이제 1월달에 했던 90%의 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려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마테오 모레토 기자만이 아닌 뭐 음. 더 유력한 기자들 입에서도 전부 다 예, 이강인은 이번 여름에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마요르카 내부 기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할 정도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모레토 기자를 라리가 1티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티어의 구분은 주관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다만 사실 예. 그러니까 모레토 기자는 2티어에 가깝죠. 예, 그렇죠. 공신력에 예, 있어서는. 예, 근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관련해서는 이제 약간 조금 1티어라고 불리긴 했었고 예, 그리고 라리가의 이제 로마노다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것저것 네. 좀 소식들 전하고 있고 인플루언서가 되어가고 있는 뭐 그런 기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짜 뉴스를 생산할 기자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좀 검증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게다가 이제 모레토 기자가 이제 처음 맨유라는 팀을 언급을 했지만 1월 이적 시장 당시에도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 빅6 팀이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는 보도들은 슬며시 나오고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추측하는 영상들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 팀이 아닐까. 저희가 맨유를 추측을 하긴 했었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자비처를 데려오기 이전이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에릭센이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필더 한 명 보강이 절실한 구단은 맨유고 거기다가 이제 테나흐 감독이 아약스 시절에 이강인 선수 영입을 노렸었으니까 그러면은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했던 거였는데 그때 결국 맨유는 임대로 자비처를 데려오게 된 거였죠. 예, 사실 그때는 또 이 매각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조금 더 불투명한 시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때는 맨유가 그러니까 그 글레이저 가문이 이적료를 지불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선수 2명 다 베오르스타하고 자비처 둘 다 임대로 데려오게 된 거였거든요. 예, 하지만 뭐 그때도 뭐 관심을 가졌을 수는 있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고 지금 모레토 기자가 구단명을 언급한 거 보니까 맨유도 사실 지금 갑자기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이전부터 좀 지켜보고 있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예. 이건 좀 그럴 수 있는 게 박지성 선수의 선수 이후에 꾸준히 맨유는 한국 선수들을 스카우팅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아시아 쪽을 이제 담당하고 또 이게 그 아시아 담당이라는 게 뭐 유럽에 뛰고 있는 아시아 선수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사실은 마요르카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풋볼 마요르카의 창립자이자 네. 또 이제 마요르카 지역 담당 기자인 후아미 산체스가 프리미어리그의 톱 클럽, 그러니까 브라이튼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브라이튼이 아닌 톱 클럽도 이강인 선수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제 스페인 현지 1월 27일에 보도를 했었고요. 근데 이 톱팀이라는 것은 이때 뉴캐슬이 사실 최근에 투자하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일반적인 그 의미의 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순위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댓글로 예. 빅6 얘기하는 거냐, 이게 순위 16위 말고 맨유, 맨시티, 리버풀, 첼시, 아스날, 토트넘 중에 한 팀이냐라고 물어보니 C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파브리쇼 로마노 기자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4월 2일에 보도를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조금 의미심장한 게 사실 로마노 기자가 맨유 소식도 최근에 많이 전하고 있잖아요. 로마노 기자가 마르첼 자비처가 조금 이제 맨유에 남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하면서 최소한 한 명의 미드필드는 영입할 것이다라고 알렸는데 이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모레토가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맨유가 분명히 중앙에서 공격적인 역할의 미드필드를 리스트업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맨유가 근데 미드필더 영입을 원하는 거는 자비처가 영입이 되건 말건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게다가 사실 자비처가 와서 또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고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하필이면 이제 반월판 부상으로 그렇죠. 또 이 선수도 부상의 악몽. 그러니까 맨유가 훨씬 부상 선수가 많은데 시즌 아웃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때 자비처를 완전 영입하려는 얘기들이 좀 오갔던 것 같은데 네. 뭐 특히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원했는데 뭐 최근 토크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자비처는 완전 영입하지 않기로 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부상을 당해도 시즌 아웃 부상이긴 한데요. 그렇죠. 예. 근데 반월파는 원래 그 상당히 오랜 기간 가는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수파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루이스 수아레스도 반월판 부상 당한 이후로 속도가 떨어지면서 고전을 했었고요. 예, 사실 뭐 그 부상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논의를 해봤겠지만 네. 뭐이 선수를 만약에 데려온다 쳤을 때 프리시즌에 얼만큼 몸 상태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전반기에 어떨지도 모르고 말씀하신 대로 회복 이후에 어떨지 모른다면 사실 영입 리스트에서는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미 뭐 저희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라비오 선수를 이제 맨유가 접촉하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라비오 선수가 분명히 현재 언급되는 바에 의하면 1순위인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라비오가 꼭 온다는 보장이 없고 또 맨유 입장에서도 라비오가 무산될 경우 뭐 2순위, 3순위, 4순위가 필요한데 그 안에 뭐 이강인 선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모레토의 보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거기다가 이제 그 자비처 완전 영입 계획이 무산이 된다면은 그럼 미드필더 2명 보강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라비오가 오더라도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가디언에서 이 보도한 것. 가디언 역시 공신력이 높은 정론지인데 최소한 15명을 방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거는 네. 사실 이제 구단의 투자가 되든 말든 매각 이슈가 완료가 되든 말든 FFP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를 정리하면서 자금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속에 꽤 많은 잉여 자원들이 이제 정리될 것이다. 거기에 뭐 산초, 마시알, 맥과이어, 린델로프, 뭐 맥토미니, 프레드가 있는데 바로 더 미드필드 라인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전체 스쿼드를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김민재 선수가 맨유랑 연결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 네. 뭐 정리를 다 해야 된다 거의. 바란이랑 마르티네스 말고 센터백은 뭐 거의 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특히 필 존스는 공식 발표가 났죠. 예, 공식 발표가 났고요. 예. 메가이어도 처분을 할 거라고 얘기들이 많고, 물론 뭐 처분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요. 이 선수가 워낙 많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몇몇 팀들과 링크가 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어쨌건 그 연봉 지불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뭐 쉽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맨유가 무조건 처분을 하고 싶어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예. 그리고 린델레프도 뭐 가능하다면은 대체자가 온다면은 처분이 가능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린델로프는 어제 맥과이어보다는 활용도가 있었지만 정리를 하고 싶어 한다. 선수를 못 영입해야지 남겨두지 기본적으로는 내보낸다. 그냥 린델레프도 기본적으로 그 테나우 감독 축구에 맞지 않아요. 예. 그 테나우 감독은 굉장히 그 압박 강도를 높게 가져가는 감독이거든요. 실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박 강도가 두 번째로 높은 팀이 맨유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의 그 속도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웨스트햄하고의 경기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좀 드러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그 맨유의 현재로서의 센터백 3순위가 루크쇼일 정도인 건데 그 루크쇼도 사실은 센터백으로 뛰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말라시아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루크쇼가 왼쪽 풀백 주전으로 뛰면서 말라시아가 백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센터백들이 다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자꾸 루크쇼가 센터백으로 뛰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뭐 맨유의 유스 출신인 브랜드 윌리엄스도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역시 이강인 선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드 라인인데요. 네. 일단 미드필드 라인에서 먼저 도니 판더베이크 이 선수는 뭐 최악의 영입이라고 봐야 돼요. 근 몇 네. 년간 미드필드에서는. 그럼 뭐 부상 때문에 일단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나왔을 때도 사실 별로긴 했었고 예 그래도 테나우 감독은 아마 쓰고 싶긴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네. 본인이 잘 키워서 아약스에서 썼던 선수니까. 근데 부상 때문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선수인데다가 또 이제 맥토미니도 이적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뭐 네. 그래서 물론 뭐 그 맨유가 원하는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어쨌건 판매 대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프레드도 아까 그 가디언에 이름이 올라왔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자비처까지 임대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드필더 자원이 너무 없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 명 영입을 안 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자비처는 이제 나가는 선수고 프레드도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맨유는 조금 이제 이적을 시키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이제 맥토미니도 제값을 받는다면 좀 보내겠다. 네. 테나의 축구에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판더베이크도
팔 수만 있다면 이 선수 팔 수가 없어요. 이제 네. 프리시즌까지 부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선수는 없다고 보면 돼요. 선수단에 있든 없든 네. 가용 자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있는 지단 이크바라고 코비 마이누는 유스 출신의 유망주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득점감이 쓸 수 있는 1군 스쿼드가 아니라 또 임대를 갈 가능성이 큰 선수잖아요. 그 마이노 같은 경우는 그가 이번 시즌에 데뷔는 하긴 했었거든요. 그가 부상자들이 많았을 때 데뷔했고 나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을 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서 실질적으로는 카세미루,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요 세 명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최소 2명 영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죠. 게다가 이제 공격 라인에서도 이제 측면 공격수까지 영역을 봤을 때는 엘랑가가 처음엔 좀 기대 이상의 모습 보였지만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고 네. 산초는 이제 큰 돈을 투자했는데 또 기대만큼의 좀 임팩트를 못 보이고 있고 마시알은 뭐 늘 좀 이제 부상이 많죠. 예, 정리하고 근데 예. 마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톱 자원이다 보니까 예. 뭐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어스트는 임대 선수기 때문에 이제 예. 전반적으로 올 시즌에 뛰었던 아주 많은 선수들이 이제 떠날 예정인 맨유다. 저는 근데 산초는 처분하기도 힘들 뿐더러 기회를 조금 더 줄 거라고 보이긴 해요.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는 산초를 그래도 중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테나 예. 감독이. 그리고 예. 이제 테나 감독의 전술을 좀 얘기해 보면 사실 뭐 아약스 시절에 정말 2번이나 그 발렌시아에 오퍼를 했을 정도로 그때 테나 감독이 원하지 않았으면 오퍼를 할 수가 없어요. 오퍼가 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잘 알고 있는 테나 감독이고 또 4-2-3-1 포메이션을 가장 많이 썼잖아요, 올 시즌에. 네. 그리고 이 4-2-3-1 포메이션에서 공미 자리도 있고 또 이제 중미 자리에서도 공 잘 차는 좀 빌드업 미드필드처럼 에릭센을 썼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뛸 자리는 충분히 있다. 예, 뭐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와 저 그 후방 플레이메이커 그 두 예. 자리를 놓고 뛸 가능성이 높죠. 예. 예, 윙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예. 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드필드 명단으로 얘기 드렸다시피 그 자리에 다음 시즌에도 확실히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는 카세미르,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두 명이 더 필요하다. 라비오, 이강인이 동시 영입될 수도 있다. 매각이 잘 돼서 자금만 있다면. 네. 그래서 저희가 예상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 이제 최전방에는 마샬이 이제 안 팔릴 경우에는 그냥 뛸 거고 그래도 확실히 좀 주전급 9번 공격수는 필요한데 그렇죠. 오시면이 언급되고 있지만 좀 이제 이건 가격 협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아까 그 15명 처분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상 인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보고요. 그렇게는 안 돼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15명 내보내면 그렇게 물갈이 하면은 그 팀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포지션별로 이제 살펴보면은 마샬은 그래도 조금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고요. 현재까지 보도상들로 예. 보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대신 공격수는 무조건 한 명이 와야 되죠. 예. 만약에 못 온다면은 마샬을 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만약에 인수 작업이 안 돼서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에는 마샬은 처분하면서 공격수 영입을 하는 쪽으로 갈 거고 좌우 윙은 일단 레시포드 가르나초는 무조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안토니 산초도 저는 어지간하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물론 예. 뭐 인수가 돼가지고 돈이 풍족해진다면은 그럼 뭐 산초를 조금 손해를 보면서 처분하면서 영입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안토니가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예. 그래도 테나 감독이 안토니는 계속 쓰고 있는 모습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와서 또 본인이 원해서 큰 돈을 쓴 선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시즌 만에 정리하는 것은 네. 좀 쉽지가 않고 이제 미드필드 라인은 역시 라비오 선수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저희는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제 브루노의 백업, 에릭센의 백업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라비오 같은 경우는 카세미루랑 같이 이제 경쟁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네, 예, 결국에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에릭센하고 카세미루하고 둘 다 나이가 이젠 있어요. 그렇죠. 예, 특히 카세미루는 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카세미르가 후반기 막판 들어서 체력적인 좀 저하를 네. 보이기도 했고 그렇죠. 또 에릭센의 부상 이슈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두 명의 미드필더 영입이 필요하다. 네. 그 수비 라인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김민재 선수가 올 경우 리산드로 바람과 함께 주전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 사실 맨유에 대해서 딱 한 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의 좀 얘기를 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리버풀이 이제 에스턴 빌라와의 중요했던 이 37라운드 경기를 비기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출격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예, 뭐 이거는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정적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양 팀의 승점 차가 이번 라운드 있기 전까지는 1점밖에 나지 않았었잖아요. 예. 하지만은 빌라전의 무승부에 그치면서 반면 이제 맨유는 본머스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양 팀의 승점 차가 3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리버풀은 남은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반면에 맨유는 2경기가 남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맨유가 제가 최근에 뭐 삐걱거렸다는 얘기들을 저희가 앞부분에 하긴 했지만요. 그것도 원정에서나 삐걱거린 거예요. 홈에서는 계속 좋은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4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심지어 남은 2경기가 첼시, 풀럼. 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완전히 무너진 팀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풀럼도 이제는 동기부여가 없어요. 딱 10위거든요. 예. 유럽 대항전을 갈 수도 없고 강등도 되지 않아요. 이런 팀들이 사실은 딱 이 마지막 시점에는 가장 동기부여가 떨어져가지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는 저는 뭐 이거는 90%를 넘어서 그냥 99% 챔피언스리그 나간다고 봅니다. 예, 이 2경기 승점 1점만 얻으면 끝나기 때문에 리버풀이 에스턴 빌라에게 이기지 못하면서 뭐 끝났다. 네. 맨유는 챔스 진출을 확정을 했고 남은 것은 구단 매각 이슈로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맨유가 올 여름 이적 시장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와 연결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어떤 선수들을 영입해서 또 새로운 전성기를 위한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그리고 현지에서 넘어오는 독점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